예, 423회 스태피 과학기술정책 포럼 패널 토론 및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의 아주 좋은 아주 시의적절한 발표를 잘 들었고요. 또 고유의 생각과 또 색깔을 가지신 우리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바와 같고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세 분 패널의 토론 의견을 들은 다음에 발표자 분들께서 뭐 마무리 말씀도 좋고 아까 못다 하신 말씀도 좋고 여기 토론 의견에 대한 조금의 보충 설명도 좋고 한 말씀씩 더 듣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플로어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패널 토론 및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과기정통부 이지은 과장님께서 토론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매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과 오늘 패널 토론, 패널이 아니군요. 발제해 주신 분들, 또 패널 토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자리였었고 또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오늘 발제하신 분 세 분이 저희가 연구 데이터 관련된 정책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미 충분히 이런 의견 교환들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또 다른 이야기를 첨언드리는 것이 좀 리던던트해 보입니다. 하여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 데이터 활용, 연구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 데이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체제 문제, 평가 문제라든지 얼마큼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했느냐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R&D 자원의 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그것이 저희가 사실 이제 R&D 양적 성장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R&D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분이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 과학기술 혁신본부인데 혁신본부 차원에서는 1차적인 R&D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의 전략적인 투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2차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과학기술 인력, 그다음에 장비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뭐 오픈 사이언스도 해야 되고 데이터 기반 연구도 하려다 보면 이런 2차적 자원 중에서 R&D 정보, 다시 말하면 이 R&D 과정에서의 중간 산출물인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도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이거 하면서 없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이 연구 현장에서는 상당 부분 규제로 느껴지게 되고 또 이 비용 발생이 됩니다. 이걸 제가 무릅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 연구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긴 안목으로 차근차근히 좀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그 이슈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 데이터 이게 누구 거냐, 뭐 수집 관리 활용을 할 건데 어느 범주까지 할 거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언제 공유할 거냐, 그리고 이게 어느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할 거냐, 어디가 유용한 연구 분야냐, 여기서 발생한 행정 부담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클리어하게 정리된 것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연구 데이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때에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 관리 계획에 대한 도입을 내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겠다고 우리가 염두하고 있는 그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미비점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보완해 나가면서 그 외연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각 단계별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한 이런 귀납적인 결론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리 벤치마킹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반짝 정책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것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말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앞서도 다 말씀을 주셨지만 이 국가 차원의 그럼 연구 데이터 수집 공유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과연 이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볼 거냐 말 거냐, 누구 꼴을 볼 거냐, 나아가서 연구도에 대한 상업적 거래를 허용할 거냐,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등등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과도 맞물린 분야이고 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뭐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내년 후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나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스태프의 신 박사님 뭐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전문가들이 협조를 좀 잘해주시고 연구 현장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계셔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현재 분위기도 좋고 일단은 저희 내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연구하는 그룹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현장에 이게 실제로 DMP가 적용되고 나면은 어떤 모습으로의 이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긴 호흡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가과학 과학기술연구회 최원재 팀장님의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최원재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런 토론회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앞선 발제 내용에서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떤 구체적인 제도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연구회, 그다음에 출연연, 그다음에 여러 뭐 다른 이제 기관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뭐 정부나 연구에서 이제 구축은 하겠지만은 이거를 어떤 이제 급하게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도 지난 이제 1월에 이제 출연연 발전 방안에 이제 출연연 연구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과제를 이제 꼭지를 포함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출연연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티를 정책까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함께 이제 25개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더 많은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좀 가이드라인에 이제 충분히 내용이 이제 구성원들의 그런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한번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한번 했었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정책 과제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DMP를 이제 도입 미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도입 미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질자원연구원만 이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각 기관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제 기관 차원에서 좀 우선순위 차원에서 좀 예산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꼭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이 필요한 기관들 뭐 예를 들어 뭐 천문연이 될 수도 있고 한의학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관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시범을 해보고 점차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점검하면서 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발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연구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이제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연구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자라든지 이를 이제 활용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데이터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는 많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그래서 퀄리티가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도 연구 관리를 이제 10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고 이거가 되게 어렵다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이런 것들 인식이 좀 그러니까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부랑 같이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난번 이제 의견 수렴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출연연별로 이제 그 인력하고 전담 인력하고 조직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학년은 지금 원장님의 의지로 지금 일단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지질자원연구원도 최근에 이제 조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관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이제 연구회 차원에서도 어떤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조율해서 각 기관들이 좀 이런 나름대로 좀 전담 인력과 조직이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이제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것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것들이 되게 유망한 직종으로 이제 자리 잡고 미국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생산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인력들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향후에 정부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과장님께서 정부 정책 가장 큰 그림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연구회 팀장님께서 연구회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극지연구원의 진동민 부장님께서 실제 연구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라는 관점에서 이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극지연구소 진동민입니다. 극지연구소가 갑자기 초청을 받은 이유는 앞에 그 발제하신 분들이 얘기했던 자료관리 계획, 그 다음에 실적, 뭐 DM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 연구소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한 이유는 극지연구를 세계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1957년, 58년 국제지구물리의 해라는 것을 기화로 해서 남극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는데 그 50년 전에 1930년대에 또 대규모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사한 귀중한 자료들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료가 다 유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하에 57년, 58년 지구물리해를 기획할 때는 기획 단계부터 월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획득한 자료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남극 조약에 충실히 잘 반영이 돼 있고 그 남극 조약 협의당사국 회의라고 이사국 회의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 주요 안건으로 자료 공유 및 관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남극 조약에서 위임하고 과학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국제학술연맹 산하에 남극연구과학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하는 것을 위임을 해서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왔고 2년에 한 번 정도씩 회의를 해가지고
그 각국이 남극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잘 관리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자.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극지연구소가 1980년대 후반에 해양연구원 안에서 시작이 돼서 2004년 부설기관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설기관으로 발전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극지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쇠빙선과 남극 장보고 기지라는 제2기지를 건설을 하면서 그 전에 세종기지에서 획득하던 자료의 양과 비교했을 때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돼서 2008년부터 그 국제적인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기획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그 내부 관련한 규정을 만들고 과제 선정을 할 때 DMP를 제출을 하게 했고, 그것을 데이터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결과 평가 시에 이행 여부를 또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극지에서 여러 관측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측하는 게 극지의 해양, 그 다음에 대기, 육상, 생물 여러 관측 자료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비용 세이브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과기부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연구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고, 또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극지 현장까지 가지 못하는 국내 연구자들 혹은 국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KPDC라고 해서 코리아 폴라 데이터 센터라는 조직을 구성을 했고, 물론 시기에 따라서 조직이 단독적으로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느 조직 내에 들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전담 조직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배속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데이터를 얘기를 하실 때 아마 데이터를 주로 디지털 데이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디지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물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적물을 갖고 온다든지 운석을 갖고 온다든지 생물 샘플이라든지 여러 그런 실물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할 때는 그 디지털 데이터와 실물 데이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 한국 극지 데이터 센터에서 연구 성과물을 공개하는 공개 리포지토리, 그 다음에 극지 미생물 자원 은행, 남극 운석 큐레이션 센터 등 여러 가지 그 연구자들이 기구축해 놓은 그 뱅크들을 KPDC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약 1,100건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KPDC 고도화 사업을 해서 올 연말에 끝나게 되면 27,000건 정도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국제적인 남극 데이터 같은 경우에 국제적인 기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 남극에서 획득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디렉토리를 미국 나사에서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이 약 3,500건의 메타데이터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드셨던 호주 시사이로를 예를 드셨는데, 그 시사이로하고 밀접히 일을 하는 호주 남극연구소 AAD에서 약 2,800건,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368건 정도 해서 이런 데이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남극 연구나 북극 연구를 비교적 늦게 시작을 했지만 데이터 공유, 오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호주에 이어서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극지 부분 말고 유엔 해양법을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면서
95년, 96년에 해양과학조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제를 검토하실 때는 해양과학조사법이라든지 이런 법제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은 똑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혹은 공공자금으로 해양에서 획득하는 모든 자료들은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5년, 96년에 법이 제정될 때는 연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자료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데이터를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CSIRO나 AAD에서는 전주기적으로 나중에 그 제출한 데이터의 질을 검증하는 절차까지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KPDC의 이렇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험은 연구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해양과학조사법의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으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정도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제적으로, 특히 북극 같은 경우에 2013년에 북극과학위원회에서 채택한 데이터 정책에 보면은 국제 공동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에는 즉시 오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과학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년을 유예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연구자들은 아까 자기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특히 관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국제적으로 오픈했을 때 자기가 관측한 데이터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KPDC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이나 국가 차원의 법이나 여기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자체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검토하신 국가 차원의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자 분들의 패널 의견 들었고요. 혁신본부 관점에서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그리고 연구회에서 가이드라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시범으로 적용하시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말씀도 인상적이었고, 마지막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실제로 극지연구원에서는 DMP 제출을 의무화해서 이행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 극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도 인상적이었고요. 공통적으로 연구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굉장히 실행단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발표자분들 짧게 코멘트 추가 의견도 좋고 아니면 못다 하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극지연구소 내용을 보니까 역시 분야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점이 많이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했지만 또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희망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픈 데이터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연구 성과물인 논문 관련된 그런 오픈 액세스가 먼저 간 이후에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 정책이 따라오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체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관련된 정책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펴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 데이터 이렇게 정책으로 이렇게 이행하려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오픈 데이터 정책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실 때는 오픈 액세스에
연구의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자로서는 괜히 그냥 상황이 복잡하다, 또 회의적이다 이런 말을 주로 이제 저희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보면 참고할 만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연구자로서 이런, 한편으로는 연구할 게 정말 많구나, 이런, 왜냐하면 알려진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를 수행했던 그 연구 라이프 사이클, 그거의 데이터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알려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연구자로서 좀 책임을 많이 느끼고요. 또 하나 관점이 이제 교육 관점인데, 아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침 저희 학과가 데이터 사이언스 그 학부 과정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미국에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그 빅데이터가 어떤 기업의 인텔리전스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앞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지원 인력들을 여러 방면에서 뭐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재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제공돼야 되겠고, 또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조만간 저희 학교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이터 전문가로서 곧장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뭘까, 그런 역량 기반에서 교육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책무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은정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발표뿐만 아니라 사실 토론에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 내용에서 한 주장을 다시 한번 좀 되풀이하고 강조하는 수준에서 발언을 간략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는데, 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다시 또 깔때기처럼 연구 책임자나 연구자의 책임, 연구자의 역량, 이렇게 이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기우를 조금 가져봅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잘 활용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만큼 연구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제도 개선 부분도 그 중에 한 축이고, 규정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 서비스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연구자들이 물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소유의식이 조금 더 깨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연구자의 기본적인 관심은 사실 비슷한데, 이러한 관련 활동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 그리고 지원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구자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를 넘어서서 연구자들이 이것들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확충해 나갈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계속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데이터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은 공공투자가 이루어진 곳에 대한 투자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연구의 신뢰성, 진실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나 그 기업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최종 목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가 연구 데이터를 공개한다, 아니면 연구 데이터를 관리한다, 여기에서 결론을 맺어버리면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강론으로 들어가더라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환 센터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2008년부터 계속 이런 유사한 것들을 계속 해왔지만 점차적으로 연구자들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인식은 차츰 바꿔가긴 합니다. 근데 그 인식의 전환 자체가 더딜 뿐이지 결국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또 데이터의 가치를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나 또 정책적으로 연구자의 어떤 수준이나 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식의 전환, 그러면 홍보 잘해야 된다. 연구 데이터 잘 쓰려고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적재산권. 근데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거기다 이제 준비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씩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 또 받아들인 것들에 대한 저해 요소보다는 새롭게 조금 도전적이지만 좀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뭐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IT 전공자입니다만은 그 피터 드러커가 한 그 얘기를 좋아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학술 정보라는 것은 400~500년이 됐지만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해외 사례도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한국적인 정서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먼저. 마이크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질문 2분 이렇게 받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자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 처음에 원자력을 시작할 때 이 미국 사람이 웨스팅하우스가 모든 걸 주관 턴키 프로젝트를 할 때 DDCC란 말을 합니다. Document Drawing Control Center입니다. 왜 하느냐? 아까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을 나중에 알았다. 모든 게 거기에 다 있더라. 그래서 요 DDCC를 그릇을 하나 크게만 이게 DMP나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그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미국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16단계로 나눠서 16 크라이테리아 해가지고 그 마지막이 뭔가 하면 오디트입니다. 종합평가하고 또 감사까지 하는데 우리식의 감사의 범위와 완전히 다르고 어떻게 하면은 더 개선할 거냐 하는 걸 중심으로 한 감사.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식 이런 건 우리 국민서이니까 제가 끝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내가 생산한, 내가 만드는 데이터나 이 모든 것이 과연 요걸 정확히 내가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업데이트하고 정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큰 그릇을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는 것을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분류, 확인, 검정, 조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 데이터 중에서 우리나라 과총이란 조직이 있을 겁니다. 과총 김명자 지금 회장이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교수하다가 장관도 하고 다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 과총에 조금 이런 조직을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겠느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60년 삽니다. 제가 현재 시대상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60년 만에 겨우 정리해서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오늘 여기 나온 배경은 제목이 너무 좋아서 혹시 제가 나이가 딱 80인데 좀 배울 게 더 없는가 싶어서 사실 나왔는데
정말 제가 좋은 발제자 세 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나가겠는데 아까 혁신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는데 혁신이 결코 쉽게 안 됩니다. 앞에 걸 다 알고 개선하는 방법까지 다 알고 정리하고 주변 정리까지를 다 해야 혁신 단계에 들어가지 혁신이 가만히 있다가 제로에서 푹 뛴다고 해서 혁신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일을 잘 정리해서 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 원자 폭탄,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적인 평화적인 이용해서 지금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가 엄청나게 많은 단계인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역시 미국이란 큰 나라, 그 다음에 일본이 이런 데이터 정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일본의 좋은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으로 받기보다는 그냥 플로어에서 주신 의견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분 더 질문.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태피 안형준 부연구위원입니다. 지금 신 박사님이랑 같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발제자분들의 말씀이랑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지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연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이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낼 때 연구자들과 마치 이제 대립 관계처럼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소 이 공공 데이터 아까 이제 진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 데이터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공공 자금이 투입됐으니 이걸 내놓아라. 마치 이런 식의 구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인식의 전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럼 연구자들한테 오픈을 하라고 했더니 나한테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인식이잖아요. 결국 내 거를 내어놓는 것보다 내가 남의 것을 볼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들면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식의 규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공공 데이터를 오픈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 사례나 아니면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계속 모으고 알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공유를 하고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과제가 지금 공공 데이터의 이제 공개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진 부장님께서 극지연구소의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되게 선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말로 효과나 효율에 대한 연구자들의 어떤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저항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좀 그런 긍정적인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또는 기관 차원에서 그런 센터도 만들고 했을 때 어떤 효과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를 하셨었는지 그런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2010년도부터 해서 실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한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10건에서 20건 정도의 데이터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간혹 또 해외에서도 로 데이터, 원시 데이터에 대한 요청도 있고는 한데 아직 국내에 있는 연구자들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코멘트를 하신 분이 국민성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에 있는 사례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리는 것 같고 그게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데이터도 잘 안 내놓으려고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의 데이터도 잘 활용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그 DMP를 꼭 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각 생산한 자료가 국제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그 현재 하고 있는 데이터 외에 초기에 확보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시 발굴하는 그런 일도 했는데, 거기에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로 봐서는 데이터에 대한 좀 그 효과에 대해서 확대는 돼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연구소의 사례는 아니지만 해양 자료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그 해양 자료는 내가 생산한 자료가 아니면 잘 활용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연구원에 있을 때 우리나라 동서남해에 대해서 각 해역별로 10년 정도 그 다양한 조사를 해서 아틀라스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디지털로도 확보가 돼 있고 프린트아웃된 것도 있지만 특히 과거의 자료를 잘 활용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해양연구원이 생산한 자료 외에 국립기관이 또 생산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활용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검증 시스템이 같이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과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친 다음에 따로 질문해 주시면 그때 여기 발표자들이나 토론자들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나왔던 것처럼 착한 연구자들의 선행에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관행이나 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뒷짐지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결국은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가능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자리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오신 모든 분들과 여기 연구자들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연구 데이터를 위한 제도 혁신 잘 진행되고 잘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제424회 포럼을 겸하여 저희가 혁신성장 관련된 대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달 12월 19일 수요일에 저희가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